안녕하세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재밌는 뉴스가 나서 또 잠깐 또 말씀을 올립니다. 짧게 좀 올릴게요. 뭐 가상화폐를 통해서 중국이 이제 자금 조달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ICO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개념이 이제 우리가 기업 공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IPO하고 매우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주식 대신에 가상화폐를 발행하고요.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이제 이 행정 이제 업무를 하는 것이죠. 아니 IPO의 이제 이 철폐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인민은행하고 그 인민은행을 통한 어떤 공업정보화부, 그 다음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그 인민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있는 그 7개 부처가 이 ICO에 이 통한 융자를 전면 중단해야 된다. 이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흔히 이제 법정화폐 아닙니까? 근데 이 법정화폐로 가상화폐를 바꿀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 금융 쪽, 그 다음에 비은행 결제업체, 뭐 이런 쪽에서도 전혀 저기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이제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로 불법 공모행위와 그 다음에 불법 자금 모집, 그 다음에 다단계, 뭐 피라미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범죄 활동과 연루가 돼서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이 이제 가상화폐가 자꾸 거래가 되는 부분을 이제 인민은행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이 9월 3일 오후 4시부터요. 이미 가상화폐를 현금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중국에서는 이미 중단해 버렸다. 그리고 중국의 2위 ICO 플랫폼인 ICO 인포가 모든 ICO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를 하고요. 결국은 이 어떤 중국의 어떠한 이제 조치가 나올 건지 이제 계속 이 눈치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리고 뭐 중국 쪽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뭐 가상화폐 관련 행사들도 전부 취소가 돼버리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별로 이 가상화폐에 좋은 어떤 흐름은 아니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에서 이 ICO를 통해서 이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막 막아대는 흐름 가운데 이 미국에서는요,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 이 옵션 거래소는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화폐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으로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런 흐름이 지금 요실이 지금 뉴스나 정보에 의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이제 파생 상품으로 만들므로 인해서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나 호응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들겠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말했듯이 그 윙클보스 형제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이제 선물 옵션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생 상품과 선물 옵션으로 점점 비트코인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 개념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은 주로 어떤 사람한테 적용을 시킬 거냐면은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이 비트코인 파생 상품의 개념으로 계속 투자하게 만들고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계속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이 가상화폐 만들고 저거 벌써 그렇게 만든 게 벌써 1000개가 넘는다고요, 지금 종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면 그걸 포괄적으로 묶어서 단순화시키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쉽게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가까이 사람들의 호응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바로 이 윙클보스 형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윙클보스 형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를 다루기 가장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불과 2, 3개월 뒤에 이런 흐름이 생겼죠. 그러니까 윙클보스 형제랑 그 다음에 비트코인, 우리가 보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흐름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윙클보스가 말하는 안전관리, 승낙, 법규 준수, 이게 뭐냐면 이게 비트코인이 이대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게 사기성 투자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을 당당하게 이런 어떤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버리고 그걸 통해서 니네들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하게끔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지금 이런 흐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 흐름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투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윙클보스 형제다. 그리고 이 윙클보스 형제는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방송에도 페이스북에
특허권을 가지고도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이런 이제 그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한 이런 돈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마 사채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들기 전에 이런 뉴스들이 또 같이 뿌려집니다. 뭐 미국 뭐 월가 유명 전략가라고 해가지고 뭐 톰린가 뭔가 이런 사람이 뭐 이제 비트코인이 내년에 6,000달러까지 오른다. 이렇게 흔하게 오를 거 다 알면 지가 투자를 하지. 이렇게 찌라시를 뿌려요 또. 2014년도에 뭐라 했습니까? 한국은행 총장이 코스피 지수가 2,400까지 올라간다고 더 올라가니까 투자해라 하는 그런 찌라시 뿌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꼬그려 쳐 박혔죠. 그러고 나서 근 3년 동안 빌빌대다가 이제 올해 2,400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찌라시를 뿌리는 이유는요. 사람들한테 사라 계속 지금 낚싯밥을 던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그리고 뭐 물리는 건 대부분이 다 개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계속 비트코인의 가치를 계속 머릿속에 주입시키고요. 결국은 윙클보스 같은 형제들이 그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돈놀이 하라 이거죠. 결국 이런 새끼들이 계속 찌라시를 뿌리고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파생 상품을 투자로 생각한다. 솔직히 파생 상품 투자해갖고 돈 버는 아무도 없잖아요. 예? 뭐 그거 거기에 뭐 대가가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뭐 슈퍼 개미들이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하고 죽고. 파생 상품은요 말 그대로 진짜 파생 상품입니다.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라 하죠. 도박에 그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바카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바카라. 그러니까 바카라를 통해서 확률은 50대 50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확률이 미묘할 정도로 한 2, 3%, 4, 5% 정도 이게 이제 기울어져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베이팅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결국은 승률이 높은 쪽으로 기울리게 돼 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돈들이 다 날아가게 돼 있다. 결국 비트코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투자 방식이 바로 그런 제로섬 게임과 매우 비슷한 흐름, 바로 파생 상품으로 가고 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 보면 가격이 뭐 2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거는 개소리고요. 솔직히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 중에 그나마 좀 진실인 게 뭐냐면 향후 6에서 8개월간 기간 차원의 비트코인 매입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의 전체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선물 옵션입니다. 지금 윙클보스가 만들어낸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사람들이 선물 옵션을 많이 투자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사람들이 매수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제 기간 차원의 비트코인 매입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뭐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이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락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식 보면 알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저 말 은근히 돌려서 이야기한 거지. 그냥 찍어라. 대신에 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기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꼭 그럴싸하게 주둥이를 씨부린다 이거죠. 이런 개새끼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만들려고 해요. 뭐냐면 일단 파생 상품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채권 발행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가장 안정적인 이런 이제 우리가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중 가장 안정적인 게 바로 국채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사채 아닙니까? 그 제가 말하는 사채는 뭐 사나뭐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러시아계시가 아니고 회사채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내고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개미 무덤이 만들어지겠죠. 파생 상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렇게 모인 자금을 통해서 바로 채권과 같은 시스템을,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해지에 대한 어떤 그 위험 분산에 대한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안 제 생각에는 이 파생 상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개미들의 무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무덤 위에 이제 가장 안정적인 건물을 세우겠죠. 무덤 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파생 상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이유는요. 바로 이런 채권, 안정적인 채권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지금 이 흐름이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주식, 그 다음에 경기 지수를 통한 파생 상품. 이건 뭡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친다고요. 어떤 경제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회사의 실적, 그 다음에 미래 지향성, 그 다음에 뭐 그 정권이 바뀌면서 뒤바뀌는 국가적인 정책과 이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큰 손들, 외국인과 기관들은요, 그걸 힘으로 눌러야 된단 말이야. 뭘로 누르겠습니까? 공매도로 누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계속 공매도 쳐 눌러가면서 그 짓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뭡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정보만 호지 악재만 택택 챙겨줘도 주가가 밑도 끝도 없어. 또 그 실체도 없는 거 그거 갖고 정보만 택택 흘려줘도 주가가 막 올랐다, 폭락했다, 폭등했다, 폭락했다, 폭등했다 이 짓 한다고. 응? 이것만큼 돈 따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급 흐름만 보면 되지. 거기에다가 뭐 경제적인 흐름을 봐, 아니면 뭐 회사의 어떤 실적을 봐, 아니면 경기 리사이클을 봐. 그런 게 없이 그냥 정보만 틱틱 튕겨주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지금 장난치는 거지. 대놓고 합법적으로 장난친다는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는 짓거리야 이거 진짜. 무슨 사람이 그냥 그냥 받아주기만 하니까 무슨 개 호구를 하나 이 새끼들이 그냥. 완전히 이거 사기야. 완전 사기라고. 어? 사채꾼도 이렇게 안 해. 사채꾼도 뭐 전 세계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니까 지금 이거. 그리고 뭐 미국 한 나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일본, 중국 다 합작해 갖고 하고 있다고. 이거 다 한통속이야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예? 왜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아? 그러면 딱딱 자기들 분업 맡아 갖고 왜 그거 열심히 하고 있어? 자기 각자의 일에. 아니, 파생 상품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돈 없는 개미들이 일확천금 노려보려고 파생 상품, 가상화폐 파생 상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이런 돈도 쥐뿌리도 없는 개미들이 채권 투자하겠어요? 지금 채권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 얼마나 있어,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채권을 통해서 뭐 한두 푼으로 채권에서 돈 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채권도 하는 거라고. 우리한테는 파생 상품만 뉴스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챙겨가고 있는 채권에 대한 거는 절대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잘 참고하셔서 지금 이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이 추세를 잘 이제 그 인지해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미국에서는요, 지금 현재 선물 옵션 시장에 대한 그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는 그걸 채권으로 시험 중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충분한 거래량에 대한 테스트를 끝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열광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 가치, 선물 옵션의 파생 시장으로 만들어도 사람들은 이걸 투자 가치로 이제 믿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IPO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폐쇄 명령을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새끼들이 뭐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결국 이런 식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지금 폭등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다시 재조정 들어가고요. 가격의 하락을 통해서 가격의 가치를 낮추고, 그 다음에 중국 역시도 이것을 법정화폐로 거래한다기보다는 선물 옵션에 대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일단 이런 가상화폐의 폐쇄 명령을 내린 거다. 다음으로 가상화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만 왜 지금 현재 가상화폐를 갖고 지랄을 하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오히려 가상화폐를 제재하느냐? 이상한 일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그 현상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중국이요, 가상화폐 건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리자면,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지환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비트메인. 요런 새끼가 중국에서 시불시불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이 우지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의 비트코인의 이 마이닝, 채굴에 대한 어떤 흐름을 다 그 메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채굴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씨부리게 되면, 좋은 말을 씨부리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중국 정부에서 씨부리면 비트코인의 폭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중국 내에서만 자꾸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를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를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립니다.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느냐? 중국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가격을 언제든지 인위적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솔직히 투자를 하면 어디로 할 거냐? 가상화폐 투자할 거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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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디냐? 바로 채권이다. 채권에 투자를 할 것이다. 작년에 헤지펀드가 금에 투자했듯이 안정적인 투자다.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 가상화폐가 아니다. 그거는 그냥 파생이다. 진짜는 채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비트코인의 거래가 중국의 전 세계 90%의 비중을 차지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이 가상화폐를 돈으로 안 mon다. 아니 작년에 그랬죠. 아니 2014년도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빌 게이츠도 가상화폐가 돈이 안 된다. 이건 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저기 아마존에서도 우리는 이거 돈으로 인정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마윈도 2014년도에 이건 돈이 아니다. 중국 정부도 돈이 아니다 그래놓고 왜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이거 장난치고 있습니까? 예? 또 이런 ICO 같은 걸로 통해서 또 장난치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사기로 밝혀지기 이전에요, 빨리 성향을 바꾸는 겁니다. 투자 성향을. 우리가 아무도 선물 옵션에 대해서 사기라고 말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 물론 선물 옵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거의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가 불법적인 게 아닌 걸로 지금 이게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성의 투자로 이 실체가 드러나기 이전에 빨리 모든 글로벌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중국과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존나게 이용당했어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진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 가끔씩 대놓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요,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라는 게 이미 머리에 세뇌가 당했어요. 교육을 지금 이미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뭘로 교육을 받았느냐? 돈으로 교육을 받아버렸어요. 머릿속에 이미 비트코인은 가치 있다라고, 가상화폐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파생 상품과 옵션을 만듭니다. 아무도 의심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현상을 느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에 예측할 수 있는 답안도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화폐의 가치는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 큰손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기껏 큰손들은 이걸 만들어준 무대만 장착했을 뿐, 그 안에서 존나리 뛰어놀고 존나리 혼자서 막 부역 맡아서 막 너가 주연 내가 조연하고 떠들고 막 씨부씨부 됐던 거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 개미밖에 없었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방송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